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또 유튜브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전공인 수학 관련된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오늘은 제 전공인 수학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보시다시피 2022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이 개발 정책 연구를 자료를 살펴보면서 현재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우리가 배우고 있죠.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변화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 나가야 되는지 요거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자료는 굉장히 방대해요. 954페이지죠. 저도 중고등학교 때 이런 거 본 적 없거든요. 예. 사실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나서도 처음에는 본 적도 없어요. 왜냐면은 아는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오랫동안 가르쳐 오다 보니까 어떤 것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가르쳐야 되는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교육과정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뭐 단원을 연결하고 단원을 만들고 배정을 이렇게 했을까 이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관심이 있지만 이 자료를 보시는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 자료를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일단 너무 방대하고요. 수학과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이거를 보셔도 이해를 하지 못해요. 때문에 제가 요약을 해드릴 테니까 이 부분을 보시고 잘 대비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자료를 그래도 열어봤으니까 보시면 알다시피 교육부랑 이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이제 발간을 한 거거든요. 얼마 전에 발간을 했어요. 이 연구 책임자가 이경화 교수님이신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수학과이신지는. 제가 수교과랑 수학과 수업을 들으면서 이분 수업을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보시면은 뭐 되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일단 차례만 간단하게 볼 거예요. 서로 뭐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연구 내용, 연구 방법 다 우린 관심이 없어요. 이 수학과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 이게 이제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죠. 근데 목차를 보면 어느 내용이 들어가 있을지 어느 정도 생각이 들어요. 미래지향적 수학 학습 내용 재구조화, 어떻게 구성을 바꾸었느냐, 아니면 어떤 단원이 추가되고 빠졌느냐, 이게 우리가 지금 중요시 여겨야 될 부분이거든요. 뭐 의견 수렴 결과, 수학과 교육과정 설계 주요 내용, 뭐 외국 수학과 교육과정 분석, 이것도 사실은 관심 있는 사람들은 찾아보시면 되겠지만, 저는 관심이 있지만, 이 지금 동영상을 보시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은 뭐 굳이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라는 생각은 저는 좀 듭니다. 그래서 교과서가 이렇게 개발이 되고 이 고등학교 교과서 집필의 주안점이라고 해서 이제 새로운 교과목들이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거죠. 지금 현재는 이제 수학 상하로 돼 있는 게 공통 수학 1, 2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 1, 2, 그다음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뭐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상세하게 조금 더 나뉘기 시작해서 이제 선택 과목의 폭을 좀 더 넓혔어요. 그래서 이제 수능 시험이 사실 뭐 어떻게 될지는 확실하게 나온 바 없습니다. 왜냐면은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부터 바뀌어요. 그러니까 2023년 11월 9일이거든요, 오늘. 그래서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부터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현재 중학교 2학년 즉 2024, 2025년도 고1 학생들부터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이제 중요시 봐야 되고요. 그 밑에 학생들과 또한 현재 중3 애들도 좀 중요시 봐야 돼요. 왜냐면은 재수는 30%는 하거든요. 그래서 뭐 재수하는 얘기가 아니라 본인이 혹시 모르게 맞닥뜨려야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특히 중상위권 애들. 이 재수를 한 학생들은 두 종류예요. 정말 대학에 떨어져서 갈 대학이 없어서 못 가는 애들과, 근데 이 학생들은 사실 공부를 좀 많이 안 했겠죠. 그래서 사실 재수를 하면 정신 차리면서 새로 하기 때문에 이 학생들보다는 사실 좀 준상위권 이상의 학생들, 자기가 목표한 대학보다 조금 못 미쳤을 때 그런 학생들이 조금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많아요. 이 진로 선택 과목들에 대해서 너무 많고, 여기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은 이거를 꼼꼼히 읽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돼 있구나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 개정수학과 교육과정 요약본이라고 해서 이렇게 또 돼 있어요. 요약본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것도 42페이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공부하는 수험생 정도는 읽어보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근데 해당이 되는 학생들이 현재 중2라고 했죠. 이거 절대 안 볼 거예요.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 학교 선생님 또는 우리 저와 같은 학원 강사, 열심히 이제 수업을 하려는 학원 강사, 그리고 조금 관심 있는 학부모들. 근데 학부모들 중에서도 사실 이 자료를 보는 사람들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이 자료를 볼 거다?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때문에 이것도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교육과정 설계, 개혁, 성격 및 목표, 뭐 내용 책임 및 성취 기준, 교수 학생 및 평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도 좀 자세하게 보시면 뭐 중학교 수학이 뭐 이렇게 돼 있고 한데, 사실 보기가 너무 어렵죠. 보기가 너무 어려워서 좀 여러분들이 좀 보기 쉽게 제가 자료를 조금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PPT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예. 짜잔. 예, 보시면은 이제 2022 개정교육 수학 해서 빠이 장티죠. 예. 2015 개정교육 수학에 2015 개정교육과정이죠. 2015 개정교육과정의 수학에 대해서 한번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 넘어가요. 예. 보시면은 뭐 수학교육 계획, 뭐 학습 목표 수립, 주제 설정, 평가 방법 개선, 실생활 응원 교육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거보다 우리가 관심이 있어야 되는 내용들은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학습을 할 것이고 현재 교육과정과 바뀌게 된 교육과정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거를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 수학교육의 중요성 이런 것들이 있다. 제가 누누이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것들이죠. 수학교육의 장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예, 그럼 중요한 거는 이제 2025년도부터 도입되는 고1 학생들에게 현 중2부터 어떻게 적용이 되며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자세한 평가 방법과 대입 적용 방식은 최종 결정이 그 12월 달 정도로 나온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원래 상대평가로 간다고 하다가 다시 절대평가로 간다고 하다가 이 5등급제로 또 다시 바뀐다는 내용도 있고, 제가 14년 정도 입시를 해왔지만 단 한 번도 변화가 없었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공부가 필요해요. 흔들리지 않는 공부. 그러려면 일단 우리가 뭘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이 고등학교 수학 과목의 구조라고 해가지고 이제 공통 과목, 이 공통 수학 1, 2랑 뭐 기본 수학 1, 2 이렇게 시작이 돼 있는데, 이 기본 수학 1, 2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중학교 과정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공통 수학 1, 2가 현재 고1 학생들이 배우는 수학 상하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이 일반 선택 과목이라고 해서 이제 문과든 이과든 이제 필수로 선택해야 되는 어떤 선택 과목이죠. 그게 이제 대수, 미적분원, 확률과 통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대수가 현재 수학 1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적분원이 현재 수학 2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수원이라고 하는 건 현재 뭘 배우고 있죠, 우리가? 네, 지수로그 함수랑 삼각함수, 그 다음에 이제 수열 배우고 있죠. 그러니까 그건 똑같아요. 그리고 수2도 우리가 다항함수의 미분과 적분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그것도 똑같아요.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해서 미적분 2라고 했지만 이게 현재 진로 선택 과목에 있는 미적분이랑 똑같아요. 기하도 약간 내용이 변화가 있지만 크게 다르지 않아요. 경제수학, 인공지능수학, 직문수학 이렇게 있지만 수능 볼에들 없습니다. 전문수학, 이산수학, 고급대수, 고급 미적분, 고급 기하, 이거는 과학고 애들, 특목고 애들만 관심을 가지면 돼요. 융합 선택 과목이라고 해가지고 수학과 문화, 실용, 통계, 수학 과제 탐구 이렇게 있지만, 이것도 이제 그 학생들이 그 선택해서 과목을 듣기는 하거든요. 이 실용 통계는 이제 실업계 애들이 보통 들을 거고요. 이 수학 과제 탐구는 일반고에서도 듣는데, 글쎄요, 제가 이때까지 겪어본 바에 의하면 이 천안 지역에서는 이 수학 과제 탐구를 뭐 보고서를 작성해서 내고 하지만 그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하면 할수록 본인에게 어떠한 그 불리함이 작용해요. 왜냐면 우리는 사실 성적이 나오고 등급이 나오고 수능의 결과 혹은 그 면접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써야 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보통 과제 탐구는 3학년 1학기 때 보통 들어요. 그러면 이제 과제 탐구를 열심히 해서 좋은 보고서를 만들고 이게 인정이 되고 어떤 성적에 반영되고 이러면 좋지만, 사실 그럴 확률은 절대 크지 않아요. 따라서
학교 선생님들조차 이 천안 지역에서 이 과제 탐구 시간에 수능 특강을 준비시켜서 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없다. 그럼 우리가 이제 크게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어떤 거냐? 이 공통수학 1, 2랑 그 다음 대수, 미적분원, 확통, 미적분투, 기하 요 정도예요. 왜냐면 지금과 크게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수학은 항상 그랬어요. 항상 변화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미세한 변화는 있죠. 이제 미세한 변화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색칠해 놓은 거, 이 색칠해 놓은 게 중요하다고 했고, 이 미세한 변화는 어떤 거냐? 첫 번째, 이 고1 공통수학에서는 이 행렬이 추가됐어요. 근데 행렬하면은 사람들이 되게, 이거 옛날에 있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요. 맞아요. 언제 있었냐면, 2009 개정교육과정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수학 1에 해당하는 그 2단원, 지수로그 다음에 배웠던 게 행렬이거든요. 매트릭스. 근데 이 행렬이 그때도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는 기하 벡터라는 곳에 1차 변환이 있었어 가지고 그거랑 이제 수원에 있는 행렬이랑 또 이제 결합을 시켜서 배우면은 내용이 한 정석으로 수학의 정석 기준으로 6단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 6단원의 핵심은 사실 세 번째 단원이거든요. 그 당시에 수원의 그 행렬의 첫 번째 단원이 행렬의 뜻과 정의, 두 번째는 행렬의 연산법칙, 세 번째는 역행렬과 연립일차 방정식이었거든요. 정말 똑똑하잖아요. 이걸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니. 가르친 지도 오래됐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바로 이 행렬과 그 연산, 이거밖에 배우지 않는데요. 사실 이 내용은요, 제가 수업을 지금 해도 1시간 반이면 모든 내용 정리와 이 행렬에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여러분들을 맞추게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내용이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추가가 됐지만 사실 어렵게 느낄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행렬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역행렬과 연립일차 방정식이었는데 그 내용이 빠졌어요. 사실은 그래서 배우는 게 없어요. 행렬이란 수나 수의 대응체를 직사각형의 꼴로 배열한 것, 이게 행렬이거든요. 이게 정의예요. 그럼 연산, 같은 행과 열에 있는 것끼리 더하고 빼고, 이제 곱하기가 이제 약간 아드마르드의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아다마르드의 법칙? 약간 헷갈리는데, 오랜만에 얘기를 해서, 모르는 선생님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추가가 조금 되긴 했지만, 역행렬을 배우지 않는다는 건 정말 저에겐 충격적이었어요. 네. 그럼 왜 배우는 거죠, 행렬을? 이 대학교 2학년 때 선형대 수학이라고 하거든요. 리니어 엘주가. 근데 그때 사실 그 nxn에 대한 매트릭스의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해요. 근데 원래 고등학생들은 2x2 매트릭스, 그러니까 2차 정사각 행렬에 대한 연립1차 방정식의 해를 배우는 게 목적이었어요. 연립방정식의 해를 행렬로도 구할 수가 있다. 근데 이 내용이 빠짐으로써 사실 이 정도 내용은 그냥 정말 맛배기예요. 네. 경우의 수가 사실 확률과 통계에서 따로 또 배우는데, 이 경우의 수는 여러분들이 아는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고요, 어쩌면 굉장히 간단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누구나 셀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어려운 문제들은 경우의 수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학교 시험은 뭐 그 정도까지 나오진 않을 거예요, 특목고가 아닌 이상. 그래서 일반고 학생들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요 수학하에 있던 내용들이 수학 1학기 과정으로 넘어왔다. 그리고 행렬이 추가가 됐다. 그 다음에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배웠던 수학하 내용인데, 원래는 그 수학하가 지금도 이제 도형의 방정식부터 시작이긴 하지만 현재 천안에 있는 고등학교들은 학교마다 다르거든요. 이 평면좌표랑 직선의 방정식을 1학기 기말고사에 보는 학교도 있고요. 올해 2023년 기준으로 뭐 천안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도형의 방정식까지 이미 기말고사에 봤어요. 근데 이제 뭐 다른 학교들은 직선 방정식까지 보는 경우도 있고요. 뭐 부등식까지만 보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확실히 이제 수학하로 넘어간 것 같아요. 뭐 이거는 단어를 잘 분류한 것 같아요. 이 집합과 명제, 사실 집합과 명제를 저는 중학교 때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아직도 고등학교 때 들어오네요. 그 다음에 뭐 함수와 그래프, 똑같은 내용이죠, 현재 수학하랑. 그래서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수학 상위 공통수학 1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바뀐 거는 경우의 수가 원래 수학하에 있었는데 1학기 과정으로 넘어왔다는 것과 행렬이라는 단원이 새로 추가가 됐다, 요 정도입니다.
그 다음 수학하는 기존에 있던 그대로 해서 경우의 수가 빠졌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 더 간소화됐죠. 그래서 2학기 시험이 평면 좌표율부터 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주로 2학년 과목인 대수, 현재 수학 1이죠. 그 다음에 현재 수학 2인 미적분, 그래서 과목명만 변경이 됐어요. 이제 배우는 내용들은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현재 수학 1에 해당되는 지수로그 함수, 그러니까 현재 지수화 로그 상용로그, 그 다음에 지수함수 로그 함수, 지수로그 방정식 부등식, 정석 기준으로 6단원이거든요. 네, 이 내용은 그대로 갑니다. 그 다음 삼각함수도 삼각함수의 뜻, 삼각함수의 기본 성질, 그 다음 삼각함수의 그 방정식과 부등식, 그 다음에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똑같이 이렇게 가요. 활용. 그 다음에 수열도 등차수열과 등비수열, 수열합, 수학적 기납법 똑같이 가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애들한테 누누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수학 1은 문과 이과가 딱 구분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과랑 이과랑의 공통 과목이에요. 그래서 수학 1이 제일 내용이 어렵고 제일 많아요. 그리고 기출 문제도 굉장히 많아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내용 중에 제일 많은 부분이 역시 대수입니다. 예, 기출 문제가 워낙 많거든요. 94년도부터 시작된 수능 시험부터 지금 현재 2024학년도 수능이죠. 그럼 21개년 정도, 30년인가요? 네, 30개년 정도의 기출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따져도 굉장히 많으니까 역시 대수가 어려울 거예요. 네, 대수는 어렵습니다. 내용도 어렵고, 왜냐면 삼각함수를 애들이 어려워하고요. 이 지수로그 함수는 기출문제가 어려워요. 그리고 수열은 이 수학적 기납법이 물론 일반항을 구하는 것은 빠져 있지만 어쨌든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흔들리지 않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려면 처음부터 제대로 꼼꼼히 어렵게 공부를 하면 돼요. 그러면 사실 어떤 문제가 나와도 흔들리지 않게 맞추면 되거든요. 그러려면 당연히 공부량이 많을 수밖에 없죠. 제가 제일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쉽게 나온다고 쉽게 공부하는 애들이요.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약간 어느 정도의 한탕주의가 있고 가능한 한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고 가능한 한 쉽게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공부하는 자세로서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칠 때 임하는 자세로서는 저도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왔거든요. 항상 어렸을 때부터. 예.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걸 열심히 따라오기만 하면 그리 어렵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시키는 것만 잘하면 최소한 고대는 간다. 제가 누누이 하는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미적분원. 현재 수투 과정이 이제 미적분원으로 이제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배우는 내용은 현재 수투랑 똑같습니다. 함수 극한과 연속, 그 다음에 미분, 적분, 역시 다항함수만 다루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확률과 통계. 현재 배우는 내용에서 약간 추가가 돼요. 이 순열과 조합이랑 이항정리, 여기서 이항정리가 중요하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순열과 조합에서 원순열이 드디어 빠진대요. 이 교육과정에서 원순열이 빠지는 것은 저로선 처음이에요. 근데 뭐 그게 사실 빠진다고 해서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사실 굉장히 많은 기출 문제들이 없어져요. 왜냐면은 이 순열과 조합은 이 공통수학 1에서 경우의 수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배우는 여러 가지 순열과 여러 가지 조합 내용이 추가가 되는 건 당연하지만 이 사실 원래 기존에 있었던 현재 확률과 통계에서 어떤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건 원순열이었어요. 이 원순열 하나 때문에도 이 문제가 굉장히 다양해질 수 있거든요. 이게 원순열이냐 아니냐를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경우의 수는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근데 대부분 애들이 어려워해요. 왜냐면 문제가 어려우면 문제는 짧은데 정보가 없으니까 한 번 잘못 세면 끝이에요. 답은 깔끔하지만 이 결과를 추론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원순열이 빠지는 게 사실 순열이 조금 간소화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확률. 이 확률은 뭐 조건 확률 많이 들어봤죠. 몬티올 확률. 네, 그 다음에 통계. 이 통계적 추정에서 이 원래 모평균과 추정, 그 다음에 모비율의 추정 이런 것들이 사실 조금 간소화됐었는데 이게 다시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냐 원래 하듯이 공부하시면 돼요. 이 부분은. 그래서 확률과 통계는 공부만 하면 누구나 점수를 맞을 수 있어요. 경우의 수가 제일 어렵습니다. 근데 경우의 수를 열심히 공부하면 확률은 자동적으로 되고요.
통계는 용어만 외우면 끝입니다. 네, 통계는 제가 특강으로 뭐 한 일주일만 하면 누구나 통계에 관련된 문제를 다 맞출 수 있어요. 심지어 수리노술이 있는 것까지. 그래서 그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자세한 단원이죠. 네, 뭐 좀 전에 얘기했던 내용이랑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인데요. 이 미적분 2는 현재 미적분에 해당이 되고요. 이 3학년 때 보통 들게 될 것 같아요. 듣게 될 것 같아요. 이 같은 원래 앞에서는 그 미적분 1에서는 함수의 극한을 배웠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수열의 극한과 급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 그럼 즉 초월함수의 미분법을 배우게 되거든요. 이 초월함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항 함수가 아닌 함수들을 말해요. 뭐 지수로그 함수, 삼각함수 이런 것들에 대한 미분과 활용, 그 다음에 적분. 그리고 이제 적분도 그 미적분 1에서 추가된 내용이 뭐냐면 바로 구분구적법이에요. 현재 실력정석 그 미적분 1에는 있어요. 예, 근데 기본정석 미적분 1에는 구분구적법에 관련된 내용이 없거든요. 이 적분의 정의를 넓이로서 접근하는 구분구적법, 이 관련된 내용을 이제 다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옛날엔 있었어요. 그래서 실력정석에 남아 있는데 이제 다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듯이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기하, 이 기하가 이제 문제예요. 왜냐면 기하는 일단 내용이 어려워요. 그래서 2차 곡선이랑 공간도형과 공간좌표, 벡터, 저도 그렇지만 이 사실 대부분의 학생들의 한 80~90%가 기하를 싫어해요. 왜냐? 이 대수라고 하는 것은 이 논리적인 어떤 추론과 이 공부를 통한 학습이 어느 정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기하는요, 많이 그려보지 않고 그다음에 많이 보지 않으면, 자기가 많이 생각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아요. 특히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배우는 뭐 닮음, 합동 뭐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은 뭐 죽어도 못 보는 애들은 못 보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해온 애들은 기하를 좋아할 수 있지만 뭐 절대 이 큐브 많이 한다고 그래서 기하를 좋아하고 그러진 않아요. 예, 근데 기하에 대해서 대부분 약해요. 특히 이 옛날에 이제 기하 벡터라는 그 책에서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했었기 때문에 기출문제도 항상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고, 근데 수능 과목이 이제 진로 선택 과목으로 바뀌면서 최근에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 이과 학생들이 미적분을 봤죠. 대부분 미적분을 봤어요. 그래서 기하라는 것에 대해서 서울대나 카이스트 혹은 이런 면접 준비를 하는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많이 공부를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가르치는 학생 또한 이제 서울대 그 전기전자공학과를 갔는데, 전기전자공학부를 갔는데, 카이스트, 서울대 쓰면 카이스트도 보통 수시 면접에서 쓰거든요. 왜냐면 1차 서류가 통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근데 이제 면접 준비를 하려고 하다 보니 이제 자기가 공부했던 수능 과목, 작년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했던 수능 과목이었던 수능수투 미적분은 곧잘 해요. 왜냐면 수능도 어쨌든 1등급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제 면접 준비는 수능 끝나고 하잖아요. 왜냐면 수능 전에는 수능 공부를 할 거니까. 그 전에는 또 내신 공부하고. 그럼 시간은 짧거든요. 그리고 시험은 끝났고 입시는 안 끝났는데 친구들은 놀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이 공부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학생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앉아서 하라고 하면 했죠. 남학생들은 난리칩니다. 자기 괴롭힌다고. 뭐 이제 다 끝나면, 입시가 끝나면 죄송하다고 항상 해요. 근데 입시가 끝나기 전까지는 전쟁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기하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항상 애들한테 얘기하는 게, 그래도 다른 뭐 수학 원이나 뭐 공통수학을 교과서 및 문제집 2권을 풀었으면 기하는 1권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서 뭐 수행평가도 해야 돼요, 조별 과제도 해야 돼요, 그다음 다른 과목 내신 준비를 못했어요 라는 여러 가지 이유, 그리고 기하는 교과서에서만 나온대요, 이런 이유로 기하 과목을 소홀히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렵죠. 근데 그런 기하에서 이 벡터에 공간 벡터가 추가가 됩니다. 예. 그래서 원래 내용이 어려웠는데, 그러니까 기하 벡터 때 그 어려웠던 내용을 축소시켜서 2009 개정교육과정에 집어넣었다가 현재 2015 개정교육과정에 다시 공간 벡터가 추가가 돼서 이제 예전의 기출문제들을 또 가져와다 쓸 수 있거든요. 뭐 처음 몇 개년, 처음 한 1, 2개년 정도는 기출문제, 새로운 기출문제들이 그리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입시는 변하고 나서 3년째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첫 해랑 두 번째는 바로 바뀌자마자 문제를 어렵게 내면
일단 그 출제 기관들이 욕을 먹습니다. 갑자기 난이도가 급상승했다고. 그런 부담을 안기 싫어해요. 이 모든 일은 정치적인 것과 연관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해랑 두 번째까지는 조금 스무스하게 갈 거고, 이 바뀌는 3년차, 그러니까 2025년도가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2026, 2027년도에 고3이 되는 학생들이 2028 수학능력시험을 볼 거잖아요. 그럼 2029, 2030년, 그런 날이 올까요? 2030년 그 수학능력시험을 2030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이제 처음으로 난이도 있는 수능 문제를 맛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단원 구성은 이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이제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 중학교 교육과정의 변화는 제가 알기로는 뭐 2차 함수의 최대치수를 구하는 문제가 실수 전체 범위에서 나온다, 요 정도 하나 이제 바뀌는 거 제가 들었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조금 바뀌는 게 있었죠. 정리를 하면 원래 수학 상하로 돼 있던 게 공통수학 1, 2로 바뀌었고, 수학하에 있었던 경우의 수가 공통수학 1로 돌아왔고, 1학기 과정으로 넘어왔고, 행렬이라는 게 추가가 됐는데 이거는 어렵지 않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시험도 어렵게 나오지 않아요. 1시간 반이면 정리하고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리고 2학기 때 도형해방정식이 시작이 될 거다. 현재는 천안에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도형해방정식을 1학기 때 시험을 보는 학교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때부터는 전부 다 2학기로 넘어갈 거고요. 뭐 뒤에 있는 뭐 함수랑 그다음 집합이랑 함수는 변화가 없었죠. 그다음 2학년 때 돼서 이제 일반 선택 과목이라는 대수, 현재 수학 1이랑 똑같은데 변화가 없죠. 그거는 이제 똑같은데 거기 부분은 일단 내용도 어렵고 양도 많고 애들이 어려워하고 기출문제도 어렵다. 그리고 이건 수능의 일반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어렵게 접근을 해야 된다. 요거랑 이제 진로 선택 과목에 있어서 이제 미적분 2, 그 다음에 기하, 확률과 통계, 이런 것들은 이제 새롭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안녕.